너나 잘하세요. 자, 양미숙의 친절한 미숙 씨입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3월 7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부와 대중소 유통 상생협력 간담회가 개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박형준 시장, 산업부 장관, 구청장, 군수를 비롯해서 부산시 상인연합회장, 부산 동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 회장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였고요. 16개 구군에서 5월에서 7월 사이 대형마트 의무 휴입이 지금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평일로 전환한다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중소유통과 지역 상권이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방안과 마트 근로자 복지 향상 방안도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마트 일요일 날 의무 휴업일 한 거 좀 적응이 돼 있는 상태였고 네네, 뭐 큰 맞습니다. 문제를 못 예. 느꼈는데 요거를 평일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일요일 의무 휴업을 한번 보면요. 당시 한 10년 전이거든요. 네네. 2011년 12년 무렵인데 중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이 정말 눈물겨울게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서면에서 매일 네. 그 거리에 앉아서 좀 집회를 하셨습니다. 대단했죠. 예, 한 달에 일요일 2회 의무 휴입을 협의로 이끌어냈거든요. 이 당시 상황 보면 대형마트도 계속 생기고 있었고요. 또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대형 유통기업에서 운영하는 SSMM 그러니까 슈퍼마켓이라고 하는데 예, 중소기업의 마트가 생겨나고 있었고 이것들이 대부분 다 365일 무휴였어요. 네, 맞습니다. 휴무가 없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24시간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골목상인들과 이제 중소상인들이 이제 다 죽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이런 합의가 있었고요. 근데 이 협의를 한 당시에 그 한 당사자였던 대형 유통기업은 시행 초기부터 대단한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 현법 소원을 제기했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중대형 점포를 개설해서 네. 법망을 피해가려 했고 네. 명절은 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러니까 가태료를 물어가면서까지 영업을 했고 그다음에 지자체 로비도 상당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요구는 돼 있었고요. 마침내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국민제압 탑 10 그리고 규제심판위원회를 통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해야 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몇몇 지자체에서 벌써 평일로 전환했고요. 부산도 올 5월부터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형 유통기업은 환영할 일이지만 중소상인 골목상권 중소유통업체 여기서 유통업체도 또 중요합니다. 네네.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와 지금의 경기 침체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라 보고 대구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는 뭐 16% 15% 이익이 영업 매출이 상승했다고 상승했다고. 하지만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 80% 이상이 폐업하거나 아니면 그 80% 안에 폐업했던 사람 아니면 업종을 변경했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매출은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봤을 때 네. 소비자들은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근데 뭐 사실 한 달에 2번 이용한다고 마트 이용이 뭐 약간은 불편하지만 완전히 어렵거나 불편한 건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부산시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하지만 일요일 의무 휴업을 통해서 한 달에 2일이라도 공로상권과 전통시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평일로 전환하게 되면 이들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 주변에서 이용하든 아니면 큰 행사가 있거나 집안에 명절에 이용하든 정통시장을 지금처럼 이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생산하는 제품만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은 줄어들게 되고요. 다양한 구매처가 없어지는 그래서 단일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약간의 불편을 감내하면서 지켜온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내 이웃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조금씩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중소상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 이제 간담회 이후에 그 다음 날 그때 이제 소비자단체가 참여했었어요. 소비자단체는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오던 일렬 의무 휴업이었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위해서라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요. 네. 그동안에 한 달에 2번 네. 의무 휴업일로 지정을 했을 때 그랬는데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한테 안 가더라. 예. 뭐 별 효과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는 어떤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인들 입으로 들어보면 네.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부산시가 좀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에서도 그걸 주장하시는데 네. 그래서 그럼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트가 이렇게 일요일 영업을 안 했을 때 주변 상권이 안 좋고 폐업하거나 이랬을 때 뭐 주변 상권이 침체된다는데 그건 사실 일부의 상권입니다. 아주 일부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 사실은 또 대형마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대형마트 많이 문 닫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네네.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이런 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닌지. 근데 이제 이렇게 문을 닫는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럼 그 원인에 따라서 대책을 발표해야 되는. 그럼 원인이 일요일 2번 휴업하는 것 때문에 네. 이런 게 발생했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적인 흐름이 있었고 거기다가 코로나가 그걸 더 부추겼는데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이 급속하게 사회 전반으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이는 박 시장이 간담회 때 발표한 내용도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5년 동안 6곳이 대형마트가 폐점을 했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려워서 했냐? 물론 어려워서 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 마트나 아니면 그 땅 주인들이 이거보다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짓는 게 훨씬 낫겠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위해서 이틀 일요일 휴업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거라도 빼앗아 오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러는 거하고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엄마 아빠가 시장 마트 가서 무거운 시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었는데 도저히 무거워서 못 들겠다고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 아이한테 이걸 들어라는 꼴하고 저는 똑같은 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중심의 급속한 유통구조가 바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을 대형 유통기업이 져야 되고요. 대책을 자기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와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 우리가 보통 TV 홈쇼핑 보면 사실 휴지까지 칫솔까지 다 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이 과연 맞는지 외국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은 온라인이나 홈쇼핑에서 못 팔게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골목에서도 사고 마트에서도 사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더 전파력 있고 더 힘센 어떤 그 TV 홈쇼핑에 대해서는 아무 제재를 안 하면서 골목 상권에 이 책임과 이 부담을 전가한다. 이게 정말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내놓은 해결책이 맞는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SM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대형마트 가실 때 SSM도 같이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SSM은 이제 골목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형 유통업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노동자의 휴식권도 절대적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대형마트가 뭐 일부 폐업하는 거는 지금도 돈을 잘 버는데 더 못 보니까 폐업을 한다. 물론 이전보다는 떨어지는 거 맞죠. 왜냐하면 온라인이 훨씬 더 증가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부산시에서도 좀 알고 대책을 내놓은 건 아닐까요? 예, 이제 이것 외에 간담회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건 대책이라는 건 이제 중소상공이나 마트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한 건데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중소유통 이제 취약한 마트킹과 판로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 매장 내 중소유통 대표 상품 특설 매장을 운영하고 가격 경쟁력 및 상품 다양화를 위한 공동구매 지원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내 중소 유통 입점 지원 등을 협력 방안으로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마트 노동자에게는 근무시간 조정, 유휴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공휴일 휴식권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줄어들었는데 적절하게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복리 후생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다음에 산자부 같은 경우도 중소 유통 풀필먼트 센터, 그다음에 지역 맞춤형 상생 생태계 구축을 하고 또 보시면 유통업계 지자체 정부 참여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대형 유통업 안에 지역의 중소 유통업 이제 상품들이 들어가겠다는 거, 그거는 전체 유통 중에 도대체 몇 프로를 차지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할까요? 백화점들에 보면 지역가 상승하겠다고 지역 상품 넣는다는데 그게 도대체 몇 %나 지금 차지하고 예. 있습니까? 그다음에 유통업계 지자체 정부가 참여 거버넌스를 하겠다 했거든요. 그럼 이런 거 발표하기 전에 참여 거버넌스를 그러니까, 예. 해야죠. 왜 발표하고 나서 거버넌스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마트 노동자들은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상인 마트 노동자 저희 회의를 했었어요.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네. 근데 제가 그러면 지금 일요일만 쉬는데 다른 일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쉴 수는 있죠. 휴가를 내서. 네. 그러니까 대부분 가족 자기 자녀의 결혼식도 2주나 4주의 결혼식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 뭐 우리처럼 뭐 손 없는 날 좋은 날 이렇게 받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쉴 수 있는 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더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네. 아유, 그러니까. 근데 이번 간담회 그 뭐 상인들도 찬성했다 네. 이러던데. 예, 저희가 3월 8일에 기자회견 했는데 상인들의 주장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전체 상권을 대표하지 않는 일부 상인단체가 동의한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유통법 조례에 의하면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해관계 당사자에 해당하는 공로상권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요. 공청회 안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개최하지 않았고요.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몇몇 간담회에 들어갔는데 그럼 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쪽은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 아까 말씀드린 거기 들어갔던 정통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이 두 단체의 상인수는 전체 상인수의 1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함된 상인들도 이걸 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사실은 저희도 의문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예, 일단 이걸 그 대형마트의 문제를 중소상인과 마트 노동자에서 떠넘기듯이 이런 정책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유통기업이 아니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훨씬 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부산시가 먼저 인식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대형 유통기업의 상품은 여기에서 물류를 통해 공급되지만 골목 상권은 지역의 소매 제조업체들이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모세혈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골목 상권을 좀 지켜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두 개가 상생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좀 소통을 하고 좀 이제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먼저 발표를 해봐야 된다는 게 가장 문제고요. 근데 이 발표로 인해서 물론 지금 상황에도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쪽이 중소상공인과 마트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과 소통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조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걸 협의하도록.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제발 그 부산시가 좀 조례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아까 불편하지 않냐 하셨지 않습니까? 약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내 이웃의 상인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 불편을 감내하면서 이 협의를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시민들의 이런 높은 시민의식을 무시하거나 좀 기만하는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실태조사 그다음에 여러 상인단체 특정 상인단체 답을 내줄 것 똑같은 답을 해줄 것 같은 상인단체가 아니고 반대하는 상인단체도 다 모아서 소통하고 결정을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친절한 미숙시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짚을 때마다 항상 소통하는 곳과만 소통하고 네. 부산시가 좀 반대를 하거나 또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하고는 잘 만나지 않는 것 같다는 지적은 꾸준히 해오고 있는 내용인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네. 네, 부산 참여연대를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상인단체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제일 이제 마음에 와닿는 게 유통업계 지자체 정부 참여 거버넌스를 앞으로 운영하겠다가 아니고 이걸 운영하면서 이거 해보니까 우리가 회의를 여러 번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럼 저는 또 무엇보다도 네. 마트 노동자들도 다 우리 이웃이고 가족인데 맞습니다. 예. 아니 우리 다시는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그런 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쉴 수 있지만 네. 일요일 그분들은 두 번뿐이 못 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참여연대의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아유 월요일 되면은 아이고 또 이번 주는 어째 보내노 하는데 또 금방 금요일 됩니다. 우리 예. 주말에